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10월이 거의 뭐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장세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국내 증시가 참 쉽지 않아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참 녹록지 않은 장세였다라는 말을 할 것 같은데, 자, 금요일장 기준으로 그래도 우리 시장 크게 빠져주지 않고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를 하면서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에 있는 이슈들 그리고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도 굉장히 많은 한 주였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대응 전략까지 짜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앞에 붉은 황소가 있고 붉은 황소와 깔맞춤을 한 선생님의 빨간색 목도리가 있는데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 이 붉은 기운이 이게 시장으로 샥 몰려야 되는데 멀었어, 몰려. 덜 몰리네요. 아직 안 멀었어. 누가 네온 프로젝트, 안온 프로젝트라고. 이제 빈살만 안옴. 그래도 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간대. 우리가 안 오시면 저희가 갑니다 이런 건가? 국토부 장관이.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뭐 네옴이든 안옴이든 상관없이 지금 부동산 PF니 뭐 말로는 찌라지에는 뭐 부동한대요, 파산한대요, 증권사 몇 개 넘어간대요. 증권사 2개, 건설사 2개가 포함됐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결론을 내드릴까요? 믿지 마세요. 뭐 약간 이건 그런 느낌인데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것처럼 믿지 마세요. 왜 믿지 마세요? 다 살려줄 것 같아. 정부가? 공적 자금을 넣어서? 아마 체한기금이든 이제 현역에서 좀 돈은 이렇게 보면 메리츠 증권이라고 그쪽 계통의 파이낸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내 후배가 네네. 예를 들어서 메리츠 증권에서 잘 나갔는데 왜 잘 나갔냐면 대주주들의 담보 주담 대출로만 해서 연봉 맞춰서 근무하던 사람이야. 응?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메리츠 증권 다 잘렸어. 왜 잘렸지? 거기 오너가 그런 주담 대출 그러면 한도가 잡히거든. 그걸 다 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뭔가 어느 직접 거기에 뭐 여러 가지의 요새 문제가 되는 채권들을 그거를 왕창 다 사놨어. 그러니까 그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사업을 했던 부분이 시장이 작아지니까 그쪽을 줄이고 주담대출. 주담대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쪽으로 몰았다. 그게 3, 4년 전 얘기야. 잘 나갔지. 그러다가 지금 사단이 나는 거야. 그래서 물론 메리츠 증권이니까 잘 풀겠지만 위태위태하겠지. 그리고 또 춘천 레고랜드는 이미 파산됐잖아. 거기에 이제 롯데건설, 롯데카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유상증자하고 롯데그룹 그거 다 자금 다 그 증자나 계열사의 조절로 다 끝나는데 우리는 안 믿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새 롯데 지주라든지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뭐 롯데그룹주 다 뭐 하락을 심하게 하죠. 롯데 그리고 지주, 건설. 또 대차 매매하는 애들은 빌려다가 이제 그런 걸 때리는 거야. 더 하락해라, 더 하락해라.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9월 말부터 오히려 사주고 바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때렸어? 현대차, 기아를 때렸잖아. 네. 그래서 10월 13일 기준으로는 기아, 현대차, 까까오 뭐 이런 것들인데 10월 13일 기준 이제 까까오는 뭐 불나든 뭐하든 이제 저점 뭐 4만 원대에서는 더 이상 안 빠져. 그러면 빌려다가 때릴 수 있는 거서 시장이 죽이고 공포 만들 건 뭐겠어? 좀 딱 건설, 그 다음에 그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주담 대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는 기업들 그런 것들 빌려다가 숏을 걸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지수는 그러니까 오늘 지수는 마이너스 4포인트에 선물은 플러스 됐어. 그런데 오늘 코스피 200 종목의 하락 종목들을 한번 볼까? 딱 성분이 딱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동안 삼성 SDI, BGF 리테일, 한미 사이언스, 까까오가 올라가, 그지? 까까오가 10월 17일 날 저점 찍고 현대, 위아, 하나, 생명, 이제 그동안 크래프턴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올랐어요. 대부분 다 10월 10일이나 13일 날 저점 찍은 것들. 그런데 오늘 빌려다가 주로 때린 종목들 보면 메리츠 금융지주 1등,
딱 나오잖아. 현대건설, 롯데지주, 대우건설. 이게 이제 빈살만 안 나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건설주가 다 있네요. 현대건설, 롯데지주, 대우건설, GS건설. GS건설. 그 이제 앞으로의 그 5인방들 저는 이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DLNC나 GS건설이 이제 수주를 다 아도 찍을 것 같거든. 아도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도 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지방건설사를 건들지 말라는 건 이제는 수주하기 힘들 거야 지방건설사들. 아도 찍는다는 게 뭐예요? 집중해서 수익에서 그 위너 테이크스 올.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스 올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빌려다가 중심적으로 시가상위들 아니야. 때리기 제일 좋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날짜로는 11월 2일. 11월 2일 잡는 이유. 11월 2일. 요번에 사단의 근간이 다 미국 국채 금리라든지 급등, 금리 75bp 뭐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쪽 관련된 그러면 미국이 75bp 확정하면은 이제 재료 노출이잖아. 그때까지 뭐 이장을 쇼 거는 쪽은 이쪽이겠지. 근데 선생님 원래 시장에 숏을 걸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를 공략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건설 섹터는 이미 그동안에도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주가의 위치보다도 이슈가 지금 하방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또 하방으로 숏을 거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주가의 현재 위치보다도? 오른 거 때리는 건 좋지. 근데 대차 매매 과정에서 빌릴 수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존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에서 다른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러면 오늘 이제 이 하락률 상위 종목들 외에도 뭐 파산 우려가 있다 하면서 뭐 태양건설 뭐 이렇게 쭉쭉쭉쭉 요즘 뭐 방송사에 많이들 이름을 올린 중소형단은 그러면 그 중에서 위험한 건 있을 거야. 근데 어디가 제일 위험할까요? 그건 아직 모르나요? 나는 전 정부에서 지역별로 중소건설사에서 근데 비상장들이야. 상장 업체들은 대신 대로 좀 살아날 수는 있을 것 같고 비상장 중소형사들 건설사들은 도산하는 게 꽤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태양건설도 부도는 안 난다고 봐. 대구 지역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에너지가 뭐 지식센터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했는 프로젝트가 지금 많이 한다서 문제가 되는데 직원들 잘리겠지. 직원들 잘리고 성과급이라든지 어떤 구조 조정하겠지. 그리고 뭔가 채권 조정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채권단 조성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파산 정도까지는 왜 방송국의 대구 지역 중심 기반인데 약간 미분양은 좀 꽤 많은 것 같거든. 그런데도 태양그룹은 나는 살아남는다. 그럼 선생님 우리가 건설 3대장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네온 프로젝트도 막히고 국내적인 모멘텀도 없는 가운데 건설주 전반적으로 이제 악재가 먼저 터져 나오니 투심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축되지. 근데 뭐가 먹혀? 지금이라도 끊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무세요. 더 삽니다. 더 살 방법이나 정하세요. 현대건설 뭐 이런 경우는 네옴시티랑 연관이 있지만 뭐였죠? DLNC 같은 경우는 그런 네옴시티보다는 국내 아파트 이쪽이잖아요. 근데 너 요새 DLNC 저거 공시 내용 안 봤구나? 수주 무시하게 수주해 온다. 뭘 수주해요? 수소 관련돼. DLNC가요? 수소 관련해서? 공시를 보세요. 대부분들 수소 관련된 그래서 이 건설주는 그냥 2025년에 일어나세요. 뭘 그걸 지금 떨어지는 걸 또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데드 잡아드린 거 있죠. 요새 롯데지주도 관련되니까 4만 원대 데드 잡아드렸잖아. 그럼 끊어. 그래서 이번에 10%는 20% 물량 늘릴 수 있잖아. 그럼 각 종목마다 어느 선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물량 늘리기가 제일 어려워. 그러면 어느 선을 깨면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34,000원 지지 못하고 깨. 그러면 30% 끊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31,000원, 2,000원 가면 거기서 다시 넣어. 그런 끊고 넣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근데 내가 그걸 왜 안 시키냐. 끊기만 해.
못 사. 왜냐면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 조금 올라오면 또 떨어질까봐 못 사고 또 떨어지길 기다리느라 못 사고. 그러다가 이렇게 급락한 종목은 어느 날 갑자기 10에서 20%탁 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버리거든. 그러면 가만히 평가손이 있다가 한 30에서 50% 오를 때 오히려 끊으세요.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내가 항상 조절하는 게 이번에 얼마에 조절했어? 47,000원과 49,000원에 전번에도 35,000원까지 빠졌어. 6만 원에서. 네. 그러다가 또 49,000원. 또 요번에 또 34,000원까지 떨어지네. 저게 더 빠져. GS건설이라든지 DLENC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또 지방건설, 지역건설사들, 중소형건설사들 이런 것들은 거리 없이 그냥 툭툭 빠져.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냅뒀다가 상승 파동 이용해서 이게 영원히 떨어지는 거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ABC로 쭉 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45도로 팡 튀어 오를 때 그럴 때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빈살만 왔으면 좋을 텐데 안 왔는데 뭐 네온 프로젝트가 무산됐어?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건설 계획이 다 무산됐어?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그렇죠. 땅도 파지도 않고 또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고 그냥 주가 그냥 빌려다가 지금 채권이라든지 나는 또 이게 꼭 저 때도 그랬어. 97년도 IMF 때. 나라 망한다 막 그때. 그때 그 뭐 한보든 몇 개 계열사들 다 망했어. 살아남은 기업들이 위너스 테이크스 올 한 거야. 그래서 하나그룹이 그때 커졌고 LG 이런 기업들이 그때 남의 망가진 걸 싹 걷어갖고 그때 유명한 한보 그 음마 아파트가 20몇 년 만에 이제 재건축한다고 그러네. 그래요. 선생님께서 건설 얘기하실 때 제가 했던 게 음방 아파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번에 허가 났어요. 근데 뭐 이제 관련 뉴스를 저도 찾아보니까 허가가 냈다고 이제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을 형성을 하고 하는데 한 15년이 걸릴 거다 평균적으로. 7년에서 10년이면 돼.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이해 당사자들, 이권자들이 너무 그냥 분산돼 갖고 좀 쉽진 않을 거야. 그런데 여의도만 해더라도 제가 여의도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여의도 공작 아파트 뭐 이런. 거기는 50층 짓것 같고 시민 아파트, 진주 아파트 그리고 그 63 빌딩 주변에 지하에서 용산으로 터널 지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대충 7년에서 10년 걸려. 그러면 이 선에 음마 아파트가 이게 허가가 났다는 게 여의도나 다른 지역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음마 아파트가 제일 늦어. 여의도가 제일 빨라. 제일 용산하고. 빠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다음 대권에 욕심이 연결돼 있는 거라. 그리고 거기에는 기업도 있어. 기업? 음마 아파트 딱 해봐. 거기 음마? 관련된 기업 뭐 생각나는 거 있냐? 음마. 말? 거기는 이권이 개인 외에는 특별한 거 뭐가 없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용산이나 이런 데는 저기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센터. 저 아모레 퍼시픽. 아니 용산 공작장 빈터. 그리고 그 빈터를 국가에서 구조조정하면서 매각 누가 갖고 가는지. 철도청 뭐 이런 데의 구조조정. 철도청. 국유재산 매각. 이런 것들이 다 연결. 이게 오징어 게임 머니 게임이거든. 그러면 나는 요번에 그 건설 업체 그 도급 순위라든지 입찰 순위에 큰 변화가 나올 것 같아. 여러분들 이 그쪽 전문가들은 확 오실 거예요. 전 정부에서는 5대 그룹들이 잘 입찰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 작은 데를 키워주려고? 그 선에 이게 그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관련이 돼가지고 그쪽이 그러면 살아남은 쪽에 간다는 건 대형주 위주로 그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만 살아남을 거야. 아하. 그리고 수의 계약으로 다 갖고 가. 그리고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저 지금부터 10년 전의 그 흐름을 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전부터 해서 이제 이 큰 틀을 한번 보면 우방, 반도, 서희건설 옛날엔 들어가 봤냐? 몰라요. 지역 그러니까 지방 이렇게 딱 가봐. 부영. 뭐 이런 그런
그런 회사들이 십몇 년 동안 왜 컸어? 왜 컸어? 지방의 질을 많이 만들어. 팔로도 맨 해보면 거기에 다 어떤 정치 에너지들이 다 나와. 오죽하면 우방그룹이 HMM도 인수할 정도의 사이즈 되고 막 SM그룹, SM우방, 반도도 틈틈이 뭔가 어마무시하게 커졌잖아. 맞아요. 반도가 갑자기 어. 툭 나타나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왜 저렇게 커졌을까? 아 그러면 그게 또 이제 팔로우 더 매너 해보면은 지난 정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이 이번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서 조금 가지치기가 될 거다. 옛날 우리 간단히 얘기해서 권력의 최2인자급에 들어가신 분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요새 이낙연 전 총리 어디 계셔? 미국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한 미국은 2, 3년 순회하실 겁니다. 안 들어요. 뭐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요번에 남선 알루미늄이나 그쪽 큰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 연결고리 지금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북한 송금 요새 또 쌍방울? 그런 쪽들이 왜 쌍방울 나오고 거기에 어떤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또 대체 투자 내가 1년 전부터 이걸 다 경고해 드렸죠. 응? 지금 이게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 됐어. 됐어요? 그럼 근데 지금 사기는 너무 폭풍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5대 그룹 중심은 지금도 사도 돼. 아 지금 이제서. 그리고 이제 나는 증권주 살래. 드디어 삼성증권. 교수님 지금까지 증권주, 은행주 하지 마세요. 부동산 파이낸싱 이런 거 다 터집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터진다고 떠들잖아. 증권주. 근데 증권주를 살려면 시장이 상승을 하고 뭔가 좀 그런 분위기에서 증권주에 매수를 많이 하지 않나요? 지금 뭐 시장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가증권주나 미래에셋주나 메리츠 금융주 이런 것들을 안 하지. 그럼 딱 정한 게 있지.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선생님 그냥 증권이라고 보기보다는 삼성그룹 거버넌스. 또 거버넌스 책 나왔다. 딱 통하네. 여러분 아직도 예약 안 하셨다면 사전 예약하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삼성증권부터 선택했겠니? 11월 1일 날 부회장님, 회장님 되시면 딱 하면 삼성생명이 딱 들어오고 삼성증권 들어오면서 금융지주 딱 들어오면서 거기에 거버넌스 게임이 나올 수 있을 거거든. 그리고 삼성증권은 거기도 뭐 부동산 뭐 PF라 있지 당연히. 그래도 삼성그룹. 그러니까 지금 보면 4만 7천 원까지 갔던 게 3만 원을 깰려고 그래. 그럼 이자 보면 웬 떡이냐 하는 거지 뭐. 다시 4만 5천 원이나 5만 원 갈 것 같으니까. 단 시간은 뭐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표로 그동안 우리가 부르짖어서 옆에도 가지 마라고 1년 전부터 노래 불렀던 증권주 중에는 삼성증권 하나 샘플링하고 삼성생명, 하나생명. 하나는 왜 갑자기요? 그 아들 차남. 그치. 차남 거버넌스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쪽으로. 아니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켰잖아. 이제 금융에서 뭔가 풀어야 돼. 금융 파이낸싱 프로젝트가 이제는 하나그룹에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체가 하나생명이 될 것 같고 하나생명의 그 63빌딩 있는 거점이 용산 여의도 프로젝트의 그 잠실 삼성역 같이 돼. 그 화 안 오지? 네. 삼성역처럼 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 그 진주 아파트인가 몇 단지 그거 구하기 제일 힘들어. 매물이 없다고요 지금? 왜냐면 거기가 다 지하화가 될 거야. 여의도가? 아니 63빌딩 밑에서 색강 요렇게 해서 네. 지금 색강역 주변으로 벌써 신림에서 색강까지 연결됐지. 그 다음에 신안산선에서 여기 또 색강역으로 또 연결돼. 네. 이게 용산으로 가. 네.
그러면 지하화가 3단 지하화가 되는 거야. 밑에 전철, 자동차, 사람, 트램. 그게 용산 딱 그러면 그 63 빌딩에서 그 건너편 딱 봐봐. 원효대교 맞나요? 그렇지. 여기 원효대교 현대차 공작 그 저기 뭐야 현대차 그 정비소 거기서 한 50층 될지 그 UAM 센터가 나올 거고 그 바로 옆에가 공작청이야. 여기잖아. 요렇게 직선 코스야. 거기가 지하로 뚫려. 그러면 거기가 중심이 되거든. 여기에 지금 보면 여의역이 아니에요. 색강역 주변이죠. 여의도역이 아니라 새벽역 주변이 그러니까 63빌딩을 품은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63빌딩을 품은 여의도가 이제 중심이 될 거다. 이쪽이 용산하고 연결지어서.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여의도 허허벌판 모래판일 때 딱 건물 2개가 먼저 쓴 데가 있어. 63빌딩. 63빌딩. 국회의사다? 국회에서 아니 여기 초등학교랑 지금 다 그 논문 나오고 쓰는 그 시민앞 고개 그러면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불하고 그때 모래바람 날릴 때 그 2개. 70년대 사진 보면 그 2 건물만 딱 나와. 오 여의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거기가 먼저 중심이 돼서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30년 되면 그 대치동이나 이런 쪽은 조금 부동산 에너지가 거하고 이쪽이 뜬다. 왜냐하면 다음 프로젝트가 교육을 건드릴 것 같아. 대치동이나 강남이 가장 살아있는 에너지가 뭐겠니? 교육이죠. 학군, 교육 이걸 건드릴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일단 건설 얘기 마무리하고 가도록 할까요? 그러면 지금 건설 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그냥 악재인 거 알겠어. 시장 안 좋은 거 알겠어. 하지만 하락하는 걸 볼 때는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뭐 GS건설, 뭐 현대건설 이런 거 쭉쭉쭉 얘기했고 그 외에 뭐 시멘트나 이런 딴들은 또 여전히 또 힘이 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쓸데없이 이상한 종목들 갖고 있는 걸 일로 다 보세요. 현대건설로 모시든 데리안스로 모시든 요 건설 2-3개로 딱 해갖고 2025년, 2030년 2-3놈만 때리시든지. 그럼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중소건설사가 좀 부실 위험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나요? 일단 나는 중소건설사 지방 거점에 그리고 아파트 오니 이런 거는 나는 중심 5개로 이동. 그러니까 중소형을 가지고 계시다면 대형 건설사로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질 때 저가 건설주나 지방 건설사의 그 예를 들어 정부 정책의 도로망이나 간접 뭐 이러한 정부 정책 발주 위주 아니면 모기업이 튼다 KCC 건설 이런 것들 정부 정책 도로망이나 철도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설은 냅두는데 특수건설 뭐 동아지질은 뭐 더 사도 좋고 그런데 지방 지역색 특히 전 정부에 친화적인 그리고 미분양이 많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도출했고 이런 쪽 이게 채권 보유액 딱 나오거든. 그런 기업은 무조건 반토막돼서 매도해서 중심 현대건설이나 이런 걸로 이동하는 게 좋다. 이미 그거는 전략을 세워드렸어요. 지구장창 얘기해드렸지.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교육 관련해서 뭐 우리가 그쪽을 건드리는 건 뭐 지금 언급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볼까요? 교육은 관련된 주식 사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요? 메가 스터디. 그러니까 주도주 색깔. 청담 러닝. 아니야. 너 요새 경기 나쁘고 소비 축소하면 뭐부터 끊냐? 애들 학원부터 끊죠. 나 공부하는 것부터 끊어. 그런데 그 무슨 영어 그런 것도 자기 개발이 지금 자기 개발이 어딨어? 그래도 선생님 학원보다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학원보다는 온라인 수업이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쪽으로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애들 학원을? 지금 이거는 10년 후 얘기인데 학생 수가 줄고 학군 조정이 분명히 하면서 이제 디지털 수업의 어떤 에너지가 강화되고 면대면 교육보다는
이제는 스스로 자율학습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세상이 들어가는 거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플랫폼이 완전히 갖춰진 다음에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과 저하고 말씀하는 그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은 미래 교육 시스템을 건드릴 것 같다 라면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나는 지금 2030년에서 40년의 교육 거기 시스템을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교육을 건드리면 좀 말만 나와도 조금 바뀔 수 있으니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맞물려서 또 이제 조금 있어야 돼. 겨울방학이니까 이런 교육주 이렇게 메가 스터디 교육 뭐 이런 온라인 수업 이쪽으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나는 말씀이었죠. 그쪽은 쇼. 공부하고 오히려 여행 가자, 백화점 공부하지 소비하자, JTTC 하나투어 요새 급락하고 있는 여행. 난 여행에 집중하려. 알겠습니다. 교육을 그럼 빼고 여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ZTC 뭐 면세점 관련해서 이쪽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ZTC가 시세를 줬어요. 근데 시세를 주고 쭈쭈룩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선생님. 요새 당하는 장이지. 올라가면 또 두경하는 장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픽셀 플러스 10,000원에서 19,000원까지 갔어. 때려갖고 9,000원 오늘 20%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전략 세워드렸잖아. 요새는 잔잔하다가 30에서 50 호재 뉴스나 터지면 무조건 때려라. 그리고 나서 윗골이 반드시 달려. 그걸 이용해서 고점에서 다시 매도한 거를 딴 데 가지 마시고 그걸 재미있어 해라. YTN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주를 1,500주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ZTC는 어느 정도 변동을 줬냐? JTC. JTC. Z가 아니라 JTC입니다. 다 알아들어 그래서. 그래서 정정을 해드려야 또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봐봐. 5,400원에서 3,500원까지. 그러면 5,000원 데드 잡아드렸지. 5,000원에서 5,400원 판 거. 5,000원에 판 거를 4,000원, 4,100원에 샀으면 몇 프로 늘리냐? 한 20%? 20%. 3,500원이면 거의 30%. 1,000주가 1,300주. 당분간 그 작업을 하세요. 내가 1년 반 전에 내 후배가 대하제약을 왕창 물려 학사장교 후배인데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직을 만들어놨어. 걔 1,000주가 지금 3,400주 됐어. 1,000주가? 그러면 2,800원짜리 시가 1,000주가 거의 예를 들어서 2,800~900만 원이야. 지금 12,000원짜리 3,400주면 얼마냐? 3,700~800만 원. 여러분들이 그 대하제약이 27,000원짜리 나한테 얻느니 23,000원대 와 질문하는 거야. 2만원대 깰 때 무조건 끊어라. 떨어질 때 밑에 12,000원까지 빠졌어. 12,000원, 2만원, 6,000원까지 빠졌어. 오. 그러면 어떤 이렇게 쭉 빠지는 종목 30% 끈지 전략을 가. 이게 이제 일반 투자자는 잘 못해. 10,000원이 7,000원 됐어. 그럼 7,000원 데드 잡고 난 눌림목 쪽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다시 껴넣었어. 근데 깨. 그럼 거기서 다시 끊어. 그리고 다시 30%를 빼. 세력주는. 아이 설마 그렇게 빠지더라고. 이런 테마주나 세력주들은. 그러면 7,000원짜리가 3,500원 돼. 다시 3,500원 다시 넣어. 이런 스타일로 3번만 하면 떨어질 때 이게 눈덩어리 굴리듯이 물량이 늘어나.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바닥에 따버리가. 그럼 거기서 한번 또 눈. 대하제약이 6,000원까지 갔다가 단기 한 달 만에 12,000원 가버려. 근데 가만히 있는 분 27,000~8,000원에 12,000원 아직도 반토막이야. 근데 끊고 사고 하면 이 로직이 뭐야? 그런 거를 자꾸 훈련을 해보십시오. 어려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해보세요. 그게 어려운 게 그렇게 하는 마음을 먹고 실행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어려운 게 왜 또 그러냐면 끊고 다른 거가. 정말 어렵다. 제일 어렵다. 맞아요. 그 정도 그냥 치 떨리는 그리고 거거든. 이게 팔기 전까지는 이거 내가 팔고 다시 이걸로 할 거야. 혹은 막 이거 어떻게 팔았는데 한번 팔고 나면 사람 마음이 이게 진짜 두 번 다시 보기도 싫고 꼴보기 싫거든요. 그게 중요해. 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렇게 변동하는 점은
막 올라갈 땐 그렇게 이뻐 보이던 종목이 떨어질 때 왼수가 됐거든 이미. 그러니까 빨리 머릿속에서 그거 보면 시원한 거야. 없애버리고 싶어. 그냥. 근데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물량 늘리기가 제일 쉬워요. 다 나가버리니까. 그리고 떨어질 때 보면 모든 사람 일반 투자자들이 다 사라져 있어. 그러면 이 종목을 대주주나 이 바닥 선수들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만들기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끊고 다른 거보다는 이러한 물량 늘리게 해줄 때는 첫 번째 내가 매수 단가를 잊어버린다. 얼마에 샀는데요. 그 질문 자체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입 시점, 청산 시점, 오를 때 떨어질 때 로직을 만들어라. 20%로 돌리느냐, 30%를 돌리느냐. 떨어질 때 10%씩만 물량 들릴 수, 10% 물량 무조건 사는 종목이 있어. 그럼 시가 상위 종목들. 그런데 중저가를 치면 많이 오른 거는 20이나 30으로 돌릴 수도 있어. 심지어는 대하제약은 30을 3번이나 뺀 거야. 6천원까지 빠졌으니까. 우리의 시간여행에는 CMG제약도 7,000원에서 지금 30% 3번 뺀 거야. 7,000원, 3,500원, 2,000, 요 3번 빼. 그러면 끊고 다시 사고 끊고 다시 사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오를 때는 50%씩 돌려.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50이나 더블이 순식간에 또 만들 수 있거든. 그럴 때 거기서 또 때리고 다시 사면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잘 타면 천주가 순식간에 2, 3천주 돼. 그게 가능합니까? 제 제자 중에서는 나도 놀래는 애가 천주를 7, 8천주 만드는 놈도 있어.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하락할 때마다 데드라인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손절하고 일단 그 남은 물량을 가지고 또 밑에서 더 내려오면 여기서 또 사고 이렇게 하락할 때 대응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가만히 있다가 올랐을 때 여기서 팔고 다시 조정이 받았을 때 밑에서 다시 사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냥 오를 때 대응하시고 좀 선수나 전업 투자가는 떨어질 때도 끊어주세요. 그 대신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 마지노선 개념을 잡아. 그 마지노선 개념은 어떻게 잡아요? 그냥 내 맘대로 잡으면 되나요? 아니 10,000원짜리가 7,000원 갔어. 그럼 5,000원까지 갈 것 같아. 더 떨어질 것 같고. 안 갈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안 사. 맞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바로 네, 또 급등하면 맞아요. 이거는 팔 곳만 된 거야. 그리고 급등하면 거기서 사면 또 거기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더 떨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도 이 가격을 넘으면 일단 물량 들리는 선을 마지노선. 그러면 그게 10% 마지노선, 20% 마지노선, 30% 마지노선이 설정될 수가 있잖아. 마지노선만 정해. 그래놓고 올라가고 또 떨어져. 냅둬요. 그러면 30% 늘렸다야. 떨어지면 조금 더 이따 살 걸 이런 생각이 참 근데 힘들게 하는데. 사고 방식을 물량 한 번 늘렸다. 늘렸다. 물량 한 번 늘렸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30% 물량을 늘렸다. 거기에 로직에 그렇고 그럼 더 떨어졌다가 또 오를 때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거 갖고 또 돌려. 근데 그 30% 로직에서 밑에서 아직도 높아. 그럴 때는 여기서 끊는 데들을 또 같이 정하시고 끊는데 요거 애매하게 떨어져 도시면 진입을 다시 정하시고 이걸 시스템 매매라고 그래. 로직 매매. 그런 거는 직장인들 못 하시겠지. 그러니까 꼭 그 옵션 매매할 때 끊어 다시 들어가 끊어 다시 들어가 이거를 연 단위로 하는 게 이게 물량 늘리기고 쉽지 않네요. 3분 단위로 하루에도 수업 없이 하는 게 옵션이고. 그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올라가면 이거 증권사에다 설정해 놓으시면 가격이 몇 % 이상 급등했을 때 알람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알람 딱 왔을 때 보고 그때 대응을 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로직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쉬워. 10%만 먼저. 10%만?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주면 그중에 10주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 100주가 1000주가 1100주 됐어. 와 다시 또 10%. 1100주를 또 10% 누르면 110주를 누르면 1210주가 됐어. 요거 3번만 하면 의외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종목만 때리지. 그러면 종목의 숨소리가 들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끊었어요. 밑에 내려오면 뜯었어. 근데 얘가 안 올라가고 계속 빠지기만 하면 어떡해요?